안녕하세요. 은빛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시죠? 카페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주식 어떤 거 샀니? 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주식은 도박이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손주에게 설명하듯 쉽고 친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주식이 도대체 뭔가요? 먼저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강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맛있는 냉면으로 소문난 식당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박 씨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있는 냉면을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게 분점을 내면 어떨까요?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분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가져요. 김 씨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박 씨는 김 씨 식당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작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면 그 수익의 일부가 주주인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2장.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제 70세이신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최 할머니는 20년 전에 1,0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셨습니다. 당시 금리가 5%였으니까 꽤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은 이자까지 해서 약 2,6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돈이 2.6배나 늘었으니 성공한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입니다. 20년 전에는 1,000만 원으로 짜장면을 3,333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650만 원으로 3,312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오히려 21그릇이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은행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식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약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만약 최 할머니가 주식에 투자하셨다면 지금쯤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짜장면으로 치면 3,750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주식 투자입니다. 3장.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부산에 사시는 이철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 씨는 63세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만 투자하자. 이 씨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LG전자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현대자동차로 출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신라면을 먹고 저녁에는 하이트 진로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씨는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자신도 매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해보세요. 화장지는 어느 회사 것을 쓰시나요? 유한킴벌리? 휴대폰은 어느 회사 것인가요? 삼성전자? 애플? 자동차는 어느 회사 것을 타시나요? 현대차? 기아? 화장품은 어느 회사 것을 쓰시나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기가 나빠져도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대구에 사시는 박정희 씨는 은퇴 후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권하자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3,000만 원을 다 투자해볼까? 아니면 일부만 투자해볼까? 박 씨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죠. 첫째, 1,000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들어가거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죠.
둘째, 1,000만 원은 안전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국고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에 투자했어요.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합니다. 셋째,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를 3분할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든 절대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에 쓰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5장.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울산에 사시는 김태수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까요? 김 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에 샀는데 2월에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로 더 샀죠. 그런데 3월에 6만 원으로 떨어지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파는 최악의 투자를 한 거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기 투자입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를 적립식 투자 또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봅시다. 1월 25일 주가 7만 원 7주 매수, 2월 25일 주가 8만 원 6주 매수, 3월 25일 주가 6만 원 8주 매수.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집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요. 팔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목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0% 오르면 일부 팔겠다. 20%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6장. 증권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홍길동 씨는 증권사 선택에서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큰 증권사를 선택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는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고객 서비스도 좋습니다. 둘째, 수수료를 비교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0.015%에서 0.3% 정도인데 장기 투자를 한다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셋째, 모바일 앱이 사용하기 편한지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니까 앱이 사용하기 편해야 합니다. 넷째, 지점이 집 근처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업무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홍 씨는 이런 기준으로 증권사를 선택한 후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장. 세금은 어떻게 낼까요? 주식 투자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김영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작년에 주식 투자로 1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 주식의 경우 매도할 때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상장 주식 매도가의 0.23% 증권거래세, 코스닥 주식 매도가의 0.2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나 특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15.4%의 세금이 자동으로 떼어지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미국에서 떼어지고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8장. 실제 투자 실습. 이제 실제로 주식을 사는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인천에 사시는 이순신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증권사 앱을 켭니다. 2단계 삼성전자를 검색합니다. 3단계 현재 주가를 확인합니다. 예 75,000원. 4단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5단계 사고 싶은 주식 수를 입력합니다. 예 10주. 6단계 매수 가격을 정합니다. 시장가 또는 지정가. 7단계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시장가로 주문하면 그 순간의 시장 가격으로 즉시 체결됩니다. 지정가로 주문하면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씨는 시장가로 10주를 샀습니다. 75,000원 10주 75만원의 수수료까지 해서 총 75만 1,000원 정도가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팔 때도 비슷합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팔고 싶은 주식 수와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쿠장. 포트폴리오 만들기.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죠. 이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철수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IT 200만원 20%, 현대차 자동차 150만원 15%, 신한지주 은행 150만원 15%,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100만원 10%, SK하이닉스 반도체 100만원 10%, 롯데칠성 음료 100만원 10%, LG생활 건강생활용품 100만원 10%,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100만원 10%, 이렇게 8개 종목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업종도 다양하게 나누어서 한 업종이 어려워져도 다른 업종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했어요. 박 씨는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일부 팔고 떨어진 종목은 추가로 삽니다.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10장. 장기 투자의 힘.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감찬 씨는 15년 전부터 매월 100만원씩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주식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강 씨는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15년 동안 총 1억 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가치는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물론 중간에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2020년 코로나19 때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팔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따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대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11장. 주의사항과 마음가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는 여유자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전문가라도 100% 맞힐 수는 없습니다. 셋째,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10% 수익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나고 떨어지면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따라 투자하면 실패합니다. 다섯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좋은 투자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유관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죠.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식 투자 기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증명서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넷째, 여유자금의 일부만 투자하고 3분할 투자법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정기 투자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여섯째, 큰 증권사를 선택하고 수수료와 편의성을 고려하세요. 일곱째, 세금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째,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아홉째, 장기 투자의 힘을 믿으세요. 열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을 지키세요.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세요. 투자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인내심,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빛경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은빛경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